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3 수시 컨설팅 대학별 합격 전략 5번째 시간으로 한양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의예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한양대 의예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한양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모집 인원이 3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예과의 모집 인원이 39명이다 라고 하면 거의 모든 대학들 중에서 가장 많은 최대치 모집 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매우 많은 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이 점도 우리가 의대를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는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으로만 원서를 쓰기가 어렵죠. 왜? 수능 최저는 미충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양대학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모집 인원이 39명이고 그게 전년도보다 모집 인원이 3명이 더 늘어난 수치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것도 우리가 매우 중요한 거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설령 내가 지금 현재 성적으로 모든 과목에서 100점을 다 맞았다. 1등급을 다 맞았다 하더라도 실제 수능에서 몇 등급이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될 때 수능 최저가 높은 구간도 원서 쓰고 수능 최저가 낮은 데도 쓰고 수능 최저가 있는 데도 쓰고 수능 최저도 없는 데도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 대표적으로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또는 중앙대학교라든가 인하대 같은 학교에 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에 관심이 크고요. 또는 한양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평가 100%입니다. 면접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면접도 큰 부담이거든요.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느냐,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느냐, 이것도 있지만 면접을 보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면접 준비를 해야 되고 학습에 부담이 되고 또 면접에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면접을 보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또 자기소개서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죠. 왜? 짧은 입시 준비 기간 동안에 더군다나 7월이나 8월 사이에서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다 보면 수능에 아무래도 큰 부담이 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제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거기에다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하고 다르게 수시에서 100%를 선발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집 인원 39명 중에서 일부를 정시로 이월을 시켜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100%를 대부분 다 39명 또는 36명의 모집 인원을 수시에서 100% 선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적이 낮아도 경우에 따라서는 합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대학에서 가이드라인을 발동하지는 않는다.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또 하나의 장점은 한양대학교는 충원율이 높아요. 그쵸? 한양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성균관대나 연세대나 카톨릭대학교나 고려대학교나 서울대학교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가졌다 보니까 충원율이 100%다 또는 충원율이 150%다 라고 가정하면 39명의 최종 선발 인원은 80명, 100%면 그 다음에 150%가 넘어가면 약 10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한양대학교는 사실상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양대학교는 논술 전형에서 8명을 선발했었는데 올해부터 논술 전형을 폐지했고 이 논술 전형에 선발하던 8명의 인원이 정시와 학생부 종합 1번으로 분산되어서 인원이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서는 별도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한양대학교가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다. 어떤 면의 장점이다. 면접을 보지 않는다. 자기소개서도 제출하지 않는다. 다단계 전형도 아니고 일괄 합산 방식이다. 수능 세조도 없다. 여러 가지 장점이고 편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양대학교에서 선발하는 방식이 학생부 종합평가 100%다. 좀 모호하죠. 그러니까 원서 지원 입시라는 것이 모호하지 않고 투명하고 다단계 전형이고 이래야만 투명성이 공개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일괄 합산 방식의 기타 증빙서류나 서류가 제출이 되어지지 않고 면접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학생부 종합평가 100%라고 하면 사실상 원서를 쓰는 학생과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모호하다는 인상,
실제 대학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뽑는 거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한양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에 대한 종합전형에 대한 평가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은 2022학년도 한양대학교 모집요강 내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2023학년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점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한양대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4대 핵심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4대 핵심 역량이 한양대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은 서류평가에서 4가지 항목을 평가하죠. 첫 번째는 학업 역량, 두 번째는 활동 역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발전 가능성. 이 4가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데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기재 방법이 바뀌어요. 아시는 것처럼 수상 경력이 대입에 미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도 미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소논문이나 논문도 미반영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미반영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2023, 4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4대 핵심 역량이 아니라 3가지 핵심 역량으로 반영하게 되는데, 그 3가지가 바로 뭐냐면 학업, 그 다음에 활동, 그리고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묶어서 하나. 여전히 대학에서 학생들을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학업 역량, 그리고 두 번째는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고, 한양대학교에서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첫 번째는 학업 능력에서는 비판적 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창의적 사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인성과 잠재성에서는 자기주도 역량과 그 다음에 소통 협력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두실 점은, 한양대학교에서 4대 핵심 역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량은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그리고 자기주도적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학생부에서는 주로 어떤 항목들이 평가의 대상이 되느냐?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사실상 별 내용이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과 성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핵심적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따라서 결국은 학교 생활기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 좋아서는 안 되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그리고 한양대에서 평가하는 것은 역량 중심의 평가이다 보니까 결국은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자기주도 역량이 강조가 되어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학생부의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양대학교는 입시 결과가 2022학년도에 발표가 되어졌는데, 한양대를 보면 2022학년도 36명 모집에 지원 인원이 916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25.44대 1. 2021학년도는 36명 모집에 685명이 지원해서 19.04니까 2022학년도의 경쟁률이 높았죠. 그러니까 2022학년도는 사실은 중하위권의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학 계열이나 또는 의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대부분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다소 감소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서울 그리고 의학 계열에 대한 쏠림 현상과 경쟁률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도 2023학년도에도 현재와 같은 경쟁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양대는 대략적으로 한 25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 되고, 2020학년도에는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합격생의 교과평균 성적을 발표하지 않았죠. 2021학년도부터 발표를 했는데 2021학년도의 교과평균은 1.51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에 발표한 내용은 1.68이에요. 1.51이다, 1.68이다. 사실 별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1.51이나 1.68이나 제가 볼 때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는데, 1.51, 1.68이라고 하는 이 성적들은 대부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부분 1.1의 내신 성적을 갖추는 학생들일 거고, 그 다음에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1점대 중후반에서 2점대까지 퍼지는 확산되어지는 성적대가 맞물리는 지점이 바로 1.5 정도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일반고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그 다음에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맞부딪히는 지점이 대부분 1.5나 1.6 정도의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한양대의 모집 인원 36명, 39명 내에는 모집 인원이 크잖아요. 결국은 일반고 학생, 그 다음에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같이 선발이 되어지고 전형의 방식이 이원화돼서 유지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모집 인원 변화와 입시 결과를 보면 한양대학교는 2021, 22, 23, 24년도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전에 논술 전형에서 9명, 8명을 선발하다가 2023학년도부터 논술 전형이 폐지가 되어졌고요. 전형은 학생부 종합 일반,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고른 기회, 그 다음에 정시, 이렇게 3개로 정시가 나눠졌고 전형이 주로 선발하는 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정시 전형에서 110명을 다 선발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입시의 결과를 보시면 2022학년도 발표되어진 내용을 보면 36명 모집에 916명이 지원했는데 경쟁률은 계속 올라가요. 15.03에서 25.44로 경쟁률이 높아졌고 충원율은 175%, 전년도에는 충원율이 205%, 2020년도에는 충원율이 186%. 그러니까 충원율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한양대학교는 어떻게 보면 이동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충원율이 높을수록 합격자들 간의 점수의 간격이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충원율이 높으면 합격자의 점수 간격이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큰 건 맞아요. 그런데 한양대가 크게 벌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수능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한양대학교가 수능체제를 적용을 시켰다? 그럼 실제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수능체제가 있기 때문에 수능체제를 미충족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합격생들의 점수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두 번째는 한양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 100%가 아니라 다단계 전형으로 면접을 실시한다. 그럼 1단계 합격자 중에서 면접에 따라서 합불이 또 결정이 되어지면 내신 성적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면접도 실시하지 않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합격생들 사이에서 내신 간격의 폭이 큰 폭으로 벌어질 요소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큰 폭으로 벌어질 가능성은 없고 충원율이 높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양대학교의 의대에 원서를 써서 합격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갖지 않으면 충원율이 높다 하더라도 기회가 발생이 되기 좀 어렵다. 왜? 기회가 생기려면 뭔가 흔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1단계 서류평가의 근거가 흔들리려면 수능 최저가 들어가거나 면접이 들어가거나 제출 서류가 좀 더 많거나, 근데 여기는 자소서도 안 들어가, 수능 최저도 없어, 면접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격생들 그리고 충원율 200%를 하더라도 점수 간격이 크게 벌어지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충원율이 175%나 200%를 생각하면 실제 선발하는 인원은 정말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학교의 원서를 쓰기에 적합한 학업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대학보다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신 한양대에 합격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준비가 안 돼 있다, 스펙이 그만큼 부족하신 분들은 사실상 점수폭이 크게 벌어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수시 이원 인원이 보시면 2020학년도에도 0명이에요. 2021학년도에도 0명, 2022학년도에도 0명이죠.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하고는 참 많이 다르죠. 성균관대학교는 꾸준하게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게 과연 대학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수시에서 뽑겠다고 하는 25명들 중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9명이야. 그러면 결국은 수시에서 많은 인원을 뽑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정시에서 다시 한번 장사를 하는 모양이고, 이게 예전에 이제 심했었죠. 논술 전형을 보거나 그럴 때 수시에서 이월된 인원이 너무 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정시 모집 인원이 많이 커지게 되어짐에 따라 굳이 수시의 인원의 일부를 빼서 정시로 넘길 이유도 별로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이제 대학의 의도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수시에서 상위권 학생들을 선발하기 의된 의도,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수능에서 상위권 학생들은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선발하기 의도로 수시 2월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대학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한양대학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수시 2월 인원이 0명이기 때문에 결국 수시에서 선발하겠다고 하는 36명을
100%, 여기에다 충원율 200%까지를 100% 뽑는다 라는 면에 있어서는 좀 정직하게 수시와 정시 인원을 정확하게 뽑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과 성적에 대한 분포를 한번 보시면, 자, 2022학년도에 경쟁률이 25.44일 때 충원율이 175%, 되게 높죠. 충원율 자체가. 충원율이 175%나 205%의 충원율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한양대의 원서를 쓴 학생들이 충분히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 이걸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한양대학의 원서를 쓴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으로 연계가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양대의 원서를 쓴 분들이 수시 6개의 원서 중에서 한양대가 첫 번째나 두 번째 지점이 아니라 한양대학교가 6개 중에서 3번이나 4번 정도의 포지션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상위권, 다시 말하면 서울대나 카톨릭대학교나 연세대학교, 성균관대를 원서를 쓰면서 한양대학교에 원서를 쓴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고, 그만큼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몰린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학생부 등급 50% 성적이 1.68입니다. 70% 성적이 1.85 정도가 돼요. 2021학년도에는 50%가 1.51이고 70%가 1.7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전체로 봤었을 때는 70%의 성적이 1.85 정도가 되어지니까 1등급부터 1.85 정도까지가 70%고, 그 다음에 1.85에서 2등급 한 초중반 정도까지가 30%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이렇다고 볼 수는 없죠. 다시 말하면 일반고 학생의 내신 성적이 1.8 또는 2점대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한양대를 붙을 수 있다? 이건 아닐 것 같고, 모집 인원이 이렇게 많은 경우죠. 한양대는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모집 인원이 많으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대학에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 내에서 평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학생부 종합, 그러면 모든 학생부 종합이 다 똑같은 종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학생부 종합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학생부 종합인데 이 대학에서 교과에 대한 반영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교과를 30%만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교과에 대한 부분을 50%를 반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39명을 선발하지만 이 39명 중에서 대략적으로 10명 정도는 교과를 30% 정도 반영하는 비율로, 그 다음에 나머지 29명은 교과를 50% 반영하는 비율로 둘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집 인원이 많으면 그 안에서 전형을 이원화시켜서 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표적으로 경희대 같은 경우도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만 의대를 선발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2023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에서 10명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또 선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은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2022학년도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의 선발 인원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이 합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에서는 주로 30% 정도의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일반고 학생들이 한양대에 합격을 하려면 대부분 아무리 할 때도 성적대가 1.1 정도의 성적대, 1.18, 1.19 이런 성적대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물론 당연히 일반고 학생이라 하더라도 교과 성적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탐구 역량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진다면 1.19가 아니라 2.12, 2.2에서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1.1x나 1.0x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중간점수대가 없겠죠. 당연히 중간점수대가 빠져나가고 대부분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학교학생의 점수 정도는 내신 성적으로 봐서는 1.5 정도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사고도 다 똑같은 자사고가 아니죠. 자사고들마다 여러 가지 학업적 배경과 역량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높이 평가가 되어지는 학교가 있고 좀 낮은 평가가 되어지는 학교에 따라서 내신에 대한 평가는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가 이제 브라인드 서류, 브라인드 면접이라는 거 많이 강조가 되어지고 학생부에 대한 어떤 그 공정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유형 또는 고등학교에 따른 학업적 역량의 차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들마다 학업 역량의 차이나 또는 학생들의 어떤 학업 성적의 차이가 발생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다 무시하고
모든 고등학교를 공정하게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공정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블라인드 면접이나 블라인드 서류 평가를 하더라도 실제 입시의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학업적 배경이 대부분 다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실 점들은 뭐냐면 우리 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다시 말하면 우리 고등학교가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내신 성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나의 약점과 장점이 무엇인지 이걸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나 고등학교의 전반적인 학교 프로파일이 다른 학생들과 비교할 때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아시는 것. 그래야만 내가 원서 지원할 지점, 다시 말해서 전형, 대학, 그 다음에 원서를 썼었을 때 합격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한양대학교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형이 매우 간소하다는 게 특징인 거예요. 정시는 사실 뭐 그냥 68명이면 어차피 68명 내에 정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결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전형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수시는 다르죠. 이 39명의 인원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에요. 그리고 이 39명의 인원이 있으면서 학생부 교과의 선발 인원이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학생부 종합 39명 내에서 대학의 나름대로의 전형의 구분이 갖춰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양대는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유리한 대학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한양대학교는 자사고, 과학고 구분 없다. 그냥 한양대학교는 그거죠. 우수하고 훌륭한 학생들을 선발하겠죠, 무조건. 그렇죠? 대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선발의 비율이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선발의 비율이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자사고나 과학계 역량 중심의 학생들이 70% 정도 뒤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자사고는 자사고 학생들끼리 경쟁이 되는 거고요.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은 일반고 학생들끼리 경쟁이 된다는 점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굳이 일반고 학생들이 자사고와 경쟁한다. 내가 한양대학교에 원서를 쓰면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과 경쟁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 일반고는 일반고, 과학고는 과학고, 자사고는 자사고 학생들끼리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39명의 선발 인원이 여러 개의 평가 요소에 따라서 결국 고등학교 유형의 비율이 구분되어져 있다고 이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양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한양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너무 많다.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 인원이 큰 장점이다. 전년도에 36명이었는데 3명 늘었다. 39명이다. 두 번째, 많은 학생들이 원서 쓰게 되었을 때 가장 걱정이 수능 최저인데 수능 최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에 몰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가장 걱정하던 게 면접인데 면접 안 본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소개서 쓰기 정말 힘든데 자기소개서 반영하지 않는다. 이거죠. 거기다가 한양대학교는 수시에서 이원 인원이 없다는 거예요. 다 뽑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장점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가게 되어지면 충원율이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이 175%에서 200%의 높은 충원율이 나온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묶으면 가장 어려운 거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평가라고 하는 평가 요소인데, 이게 학생부 종합평가인데 이 학생부 종합평가 100%를 선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가를 우리는 모르죠.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원서 지원의 합격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불투명성이 생기게 되고, 원서를 쓸 때 과연 어떻게 원서를 쓸 때 모호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학이 예를 들어서 수능 시저가 있고 면접을 보고 자기소개서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실제 합격생들 사이에서의 내신 점수 편차폭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수능 체조도 들어가지 않고 면접도 보지 않고 제출 서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충원율이 200%가 나온다 하더라도 합격생들 간의 내신 성적 편차, 다시 말하면 합격생이 가지고 있는 스펙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학교는 모집 인원이나 충원율을 봤었을 때는 매우 큰 대학,
그쵸? 매우 유리한 대학, 많이 뽑는 대학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변수가 발생이 되어질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성적이 되지 않거나 합격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 원서를 써서 합격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 잘 보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한양대학교에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학이 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는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 두 번째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교 프로파일 또는 학업적 배경의 우수성,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했었을 때 본인의 스펙이라든가 아니면 학업적 배경에 대한 평가 기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원서 지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